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일 일정 오늘 또 깔끔하게 보고 다음 주에 어떤 걸 청약할지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CG트로닉스와 MI큐브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CG트로닉스 유안타에서 진행을 했고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죠. 상장 당일 공모가가 25,000원이지만 시초가는 26,350원, 고가는 27,150원, 그리고 종가는 23,100원으로 사실상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손해를 받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여전히 걱정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CG트로닉스는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배정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 달 전이랑 다르게 지금부터 공모주는 조금은 데이터를 보고 더 꼼꼼하게 보고 보수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G트로닉스는 1개월짜리 16%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아직까지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 친구 있죠, 파로사이 바이오, 요 친구처럼 이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빠르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MI큐브 솔루션. 이거는 조금 예상외로 너무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공모주 죽지 않았다는 거겠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공모가가 12,000원인데 시초가부터 대단했습니다. 36,900원. 그리고 고가는 42,60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26,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파는 게 아니라 종가에 매도를 했더라도 한 주당 1,400원, 거의 치킨 한 마리에 가까운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잘 나가던 이유가 뭘까라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였는데 최근 들어 로봇주랑 AI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 흐름을 잘 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MI큐브 솔루션, 시가총액이 600억 내외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도 적었고 그 부분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난주부터 공모주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도 스펙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스펙의 특징도 결국은 낮은 유통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게 일단은 좀 우선적으로 봐야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기릿은 아쉽게도 영주를 받아서 매도하지 못했지만 청약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보호일수는 꽤나 뒤에 있네요. 3개월짜리가 5%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파로사이 바이오, 매우 아쉬운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환매 청구권 때문에 들고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기릿은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않았고 아마도 오는 주에 매도를 진행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그렇다고 저 기릿이 이 주식을 추천하거나 뭐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보호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조금 더 오르면 그때 팔아야지, 이러한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추천이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이 있었죠. 코츠 테크놀로지,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스펙 3개, 이렇게 총 5개가 있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저 기릿은 청약을 했고 아쉽게도 영주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0.4기인데 못 받은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저 기릿이 왜 이렇게 아쉬워하나 봤더니 여기 아래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되고 유통금액은 180억밖에 안 됩니다. 이 와중에 데이터는 1800대 1, 의무 확약은 17%, 증거금도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2.7조나 몰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 친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적게는 뭐 더블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데이터가 많이 좋지 않고 요즘 들어 분위기도 나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바이오 관련주인데 AI가 좀 묻었으면은 우리가 투자할만 했거든요. 하지만 AI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저 기릿은 패스를 진행했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패스를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펙은 저 기릿 3개 다 청약을 했습니다. KB, 하나, SK 각각 8개, 15개, 7개를 받았고, 이거 스펙 청약하면서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게 다른 곳은 10주 이렇게 청약을 하는데 하나는 100주를 청약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스펙을 100개를 하라고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기릿은 이렇게 다 청약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요즘은 시가총액이 낮은 게 조금 유리한 것 같아서 그 가설이 맞는지도 다음 주부터 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 코츠 테크놀로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스펙 3개. 일단 파두는 걱정이 조금 나옵니다. 일단 저기릿은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야 이거 손실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르분들 만약에 손실 본다는 가정하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손실은 괜찮다, 뭐 이때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바로 매도할래, 신경 쓰기 싫다 하면은 그냥 바로 매도하시면 되고, 저 기릿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면은 일단은 들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그런 성장을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또 반도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는 만큼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올해 안에 한번 나와준다면은 이 친구도 그런 흐름을 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가지고 일단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또 깜짝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바로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처음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그냥 바로 매도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1시간 뒤쯤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보다시피 다음날까지 끌고 가는 거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공모주는 처음에 고점 찍고 쭉 빠지거나, 혹은 처음에 빠지다가 다시 쭉 오르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빠지거나, 이렇게 세 가지 흐름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좋은 가격이 오면은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 3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과거에 나왔던 스펙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이제 다른 스펙인 SK 스펙 같은 경우도 첫날에 고점을 찍고 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처음에 좋은 가격 주면은 바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약할 기업 3가지, 청약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기업이 좋은 건지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빅토리 콘텐츠 NH투자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모밴드가 21,000원부터 23,000원인데 공모가 23,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 빅토리 콘텐츠가 뭐하는 기업인가? 발리에서 생긴 일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짠의 전쟁 기억나시나요? 이 드라마를 제작한 기업으로 지금 현재는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전 상장을 이번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주주가 FNF라는 거. 작년 3월 230억을 투자해 50.8%를 확보했다고 하고, 그리고 빅텐츠가 아니라 FNF의 꿈이 꽤나 큽니다. 아이돌 기획, 제작 투자 등에 참여하며 종합 엔터 기업으로 영역을 넓히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빅텐츠가 충분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출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드라마 제작과 사용료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작가의 계약 현황을 기르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기릿은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적게 보진 않거든요. 하지만 봤을 때 옛날에는 잘 나갔던, 하지만 요즘은 뚜렷한 게 없는 감독과 작가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 콘텐츠의 주요 제작 드라마를 보시면은 처음부터 발리에서 생긴 일, 그리고 짠의 전쟁, 이걸로 대박을 터뜨렸지만 그게 벌써 15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히 저 기릿이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매출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조금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올해 1분기도 이렇게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드라마 제작은 방송 플랫폼과의 편성 확정을 통해 선제작을 하고, 그리고 플랫폼의 작품 인도 후 매출이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작비가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3분기에는 매출이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들쑥날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다시피 뭔가 좀 애매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 콘텐츠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도 뭔가 주요 작품이나 실적 같은 게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애매했나 봅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은 730대 1로 진짜 애매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많은 기관들이 23,000원 이상을 써내서 이렇게 공모가 상단에 정한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데이터면은 한 21,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무 가격은 4%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다만 이 와중에 코넥스에서는 현재 3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모가는 23,000원이기 때문에 야 이거 청약만 해도 한 5,000원 정도는 최소한 남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상장 당일날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코넥스 가격도 월요일 화요일 이때 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봤더니 자, 빅토리 콘텐츠 NH투자에서 진행을 하고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장 예정은 8월 17일 목요일, 기간수 예측은 애매하죠. 730대 1, 그리고 4%가 나왔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은 5만 주밖에 안 되고, 그리고 아래 보면은 유통 물량 예정치가 36%인데 예상 시총이 꽤나 낮습니다. 723억 원. 야,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그 가설을 약간 접목시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다만 이 와중에 큰 수익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NH가 있다면 한번 청약을 해서 그냥 커피값 정도를 노려보는, 그리고 혹시나 좀 잘못되면은 그냥 수수료 정도 읽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NH가 없는데 만들어서까지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기업은 아닌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기릿은 공모주를 또 좋아하니까 청약을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 기릿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편이다 보니까 섹터가 좀 달라서 요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코넥스 가격까지는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넥스틸. 야, 오랜만에 코스피 상장 기업이 와요. 하나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공모가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넥스틸은 30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강관 제품 제조사이며 2020년 이후 매출이 급성장하며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아시아 최초로 대구경 26인치 강관 생산 설비를 완성했고, 이번에 공모 자금을 통해 해상풍력발전, 시설용 등 다양한 대형 구조물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실적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진짜 1000배인가요? 그 정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철강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그리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원유 가스가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강관이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해상풍력 발전 시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맞게 최근 들어 신재생 분야의 강관 수요가 확대되면서 또 수혜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넥스틸이 실적을 계속 이렇게 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철강 원재료 가격과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의 방향, 신재생 분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이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뭘 파는가 봤더니 흑관, 백관 등 압도적인 비율로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별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국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해외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죠. 그리고 한국 내 미국 수출 강간시장 점유율도 25%로 사실상 4개 중 1개를 넥스틸이 수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설레발인가 봤더니 대단하죠. 자, 2020년부터 21년까지 2배, 그리고 그 다음에도 50% 성장을 하고 올해 1분기도 작년에 비해서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출이 느는 와중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진짜 미칠 듯이 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년 순이익이 무려 1,40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0억까지도 달성할 것으로 현재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업황을 조금 더 봐야겠지만 만약에 2,000억을 낸다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2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2,000억이다. 이거 포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가총액을 3,200억으로 한 이유는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업황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황금기는 또 사이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그때는 또 나쁜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시가총액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그럼에도 너무나 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3,200억, 퍼가 2도 안 되는 거는 조금은 에바꽁치다 라는 얘기를 했고, 다만 아직까지는 기관수 예측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혹시나 놓친 걸 기관들이 잡았을지 월요일날 기관 수혜치 결과를 보고 청약을 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실적 하나만큼은 미칠 듯한 괴물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공모가는 미정.
바로 보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이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드론, 스마트 시티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은 비정형 안테나 어레이 설계, 자율주행 4D 레이더 AI, 초고해상도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또한 공모 자금은 미래 신규 개발 사업 자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올해까지는 조금 아쉬운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큰 성장을 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 예상 순이익이 74억인데 하지만 지금 공모가 상당 기준 예상 시총은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퍼가 10조금 넘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이 친구 걸치는 섹터가 좀 많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스마트시티, 또한 AI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그런 분위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이 가격대는 좀 싸지 않나? 일단 저 실적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리스는 이 친구도 일단은 기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정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청약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여기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조금 나쁘고 그리고 이 친구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균등 배정 수량이 30만 주 내외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공모가가 6천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천 얼마 받아가지고 이게 수수료 내고 한 주만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사실상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청약할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한 주 받을 확률이 좀 높다 그렇다면 그냥 패스를 진행하거나 정말 보수적으로 커피값 정도만 노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반대로 한 2주 이상은 확정적인 것 같다 그렇다면 청약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이 나와 있으니까 달력 참고하시고 다만 항상 이 달력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모주 특성상 언제 이렇게 날짜를 바꿔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